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40년 만에 전면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마을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홀몸 세대를 돌보고 마을 환경 개선 사업도 벌여 호응을 얻은 곳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일본산 냉동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일본 수산물 인기는 떨어지는 반면 태국산은 관세 20%를 감면받는다는 걸 악용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2시 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유턴하던 SUV 차량이 모녀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초등학생 딸이 숨지고 어머니가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40년 만에 전면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요트 경기장이었던 이곳이 노후시설을 걷어내고 해양 레저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986년 조성된 수영만 요트 경기장. 시설이 오래되고 이용률도 낮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은 2008년 민간 제안 접수 이후 각종 행정 절차와 협의 지연으로 17년 가까이 답보 상태였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민간 사업자와 재논의에 나서 호텔을 짓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개발 절차를 다시 진행해 이번에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584억 원. 사업 시행사가 전액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하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재개발 구역은 육상과 해상 23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최신식 계류시설 567척을 비롯해 요트 전시장과 클럽하우스, 복합문화 상업시설,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조성됩니다. 자연과 기술, 인간을 좋아하는 건축 디자인이 부산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내외 방문 수요를 한층 더 끌어올려서 랜드마크적인 그런 관광지로. 부산시는 국제 요트 대회 유치와 동백섬과 해운대를 잇는 해양 레저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가치를 전반적으로 올릴 뿐만이 아니라 부산의 관광 미래를 위해서도 핵심 앵커 시설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마을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홀몸 세대를 돌보고 마을 환경을 가꾸는 활동을 벌인 곳이 있습니다. 4개월이란 시간 동안 이런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골목 계단이 하늘색 옷을 입었습니다. 나무도 자라고 그곳에서 떨어진 열매를 다람쥐가 먹고 있습니다. 반사경도 설치돼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계단길이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손을 맞잡고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한때 어울려서 그 참 꽃나무도 심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막 젊은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다고 진짜 이런 일이 자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르신분들도 좀 뵈러 다니고 이제 저희가 특히 계단을 페인팅하면서 어르신분들이 오다 가다 하시면서 아 너무 예뻐졌다 여기 좀 무서웠는데 이렇게 이쁘게 하니까 너무 나도 여기를 일부러라도 다니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게 좀 큰 원동력이 되었던. 사구 대티까치고개 마을 주민과 대학생 50여 명으로 이뤄진 녹색마음 돌본단이 성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넉 달간 홀몸 세대에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린 환경 개선 활동에도 나섰습니다. 마을의 자투리 땅에 정원을 만든 겁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꽃 사업이 지금 한창 했잖아요.
동네가 밝아졌어요. 억수로 예뻐졌죠. 옛날에는 좀 이렇게 쓰레기 있었지만 지금은 가다 보면 깨끗하다는 곳도 있고 사람들이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사구는 이번 활동 사례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 사업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일본산 냉동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요가 낮고 태국산은 관세 감면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밀수한 가리비 가격만 11억 원에 이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태국 한 수산물 공장 가리비 가공이 한창입니다. 창고 포대에는 냉동 가리비가 가득 들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포대는 한국으로 갈 물량입니다. 점검에 나선 부산세관과 식약청 직원들, 일본산임을 확인합니다. 이거 다 일본산 맞죠? 수산물 수입업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요가 감소하고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 20%가 감면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원산지를 속여 들여온 가리비는 약 26톤, 시가 11억 원 가량입니다.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동수사팀은 국내 수입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태국 현지 가공 공장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FTA 특례법,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관세청과 식약처는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 유전자 검사와 수출국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2시 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유턴하던 SUV 차량이 펜스를 들이받고 모녀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초등학생 딸이 숨지고 어머니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은 맞은편 아파트 벽에 충돌하며 멈췄고 운전자 50대 남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감천문화마을에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상설 어린 왕자 전시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해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연 사구 감천문화마을. 이곳에 명물을 꼽으라면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을 위에서 먼 바다를 보고 있는 이 조형물은 인생 사진을 남기는 필수 코스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에 사구는 마을 아래 감내 오울터에 어린 왕자 전시관을 유치기로 하고 지난 18일 관련 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감천에 지금 감내 1호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시는데 감내 1호 아랫마을 쪽으로는 이제 많이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또는 이제 상인들의 그게 조금 요구가 계속 돼 왔어요. 협약을 맺은 주식회사 리틀프린 하우스는 생텍쥐페리 재단이 공식 승인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1월부터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갑니다. 1층은 공식 굿즈 스토어가 들어서고 2층은 생텍쥐페리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룬 공식 전시관이, 그리고 3, 4층은 어린 왕자의 여정을 감천문화마을과 연결한 체험형 스토리로 꾸며집니다. 리틀 프린스 하우스 감천은 감천문화마을이 지닌 따뜻한 지역 감성과 그리고 이것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 위에 전 세계인이 사랑해온 어린 왕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해져 탄생하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감천문화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어린 왕자가 가진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통해 부산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은 어린 왕자 소설이 출간된 지 80주년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수교한 지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리틀 프린스 하우스는 공식 문화 행사에 포함돼 문을 열고 향후 다양한 브랜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편 어린 왕자 전시관은 유료로 운영되며 재단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도 벌일 예정입니다. 어린 왕자를 모티브로 한 새로운 콘텐츠의 탄생이 마을 관광 산업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가덕신공항 개항이 결국 미뤄졌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개항 목표인 2029년을 2035년으로 6년 미루고 공사기간 84개월은 106개월로 늘렸는데요. 부산시는 정부가 세운 계획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엑스포 무산에도 호언장담했던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이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계획보다 6년 뒤인 2035년으로 개항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이 논란을 일으킨 부지조성공사 공기는 84개월에서 106개월로 1년 10개월 늘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돼야 했던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2029년 개항, 2032년 준공이던 목표는 2035년 준공과 개항을 함께하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공사비는 10조 5천억 원에서 10조 7천억 원으로 다시 책정됐고 설계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턴키 방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관문공항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기 연장에 대해선 공항 안전을 중점 고려했다며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토부가 전문가 자문까지 거쳐 정한 공기를 이제 와서 늘리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이란 비판입니다. 국토부가 공기 연장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채로 22개월이나 연장된 106개월로 공기를 결정한 것은 건설업계의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결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이 여삼추인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최신 공법을 적용해 개항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빠른 시공사 선정을 위해 연내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 시공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울경 시민단체들은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연장 발표를 계기로 확장성을 갖춘 제대로 된 공항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속한 착공은 지지하지만 활주로 두본 기반 조성과 지역 참여 확대가 지금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2개 시민단체는 이번 공사기간 조정이 확장형 공항 논의를 다시 시작할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활주로 2본 기반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미래다! 하나, 가덕도 신공항 국가 전략으로 다시 세우자! 이들은 해상공항의 특성상 초기 부지 공사에서 확장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며 공사 기간이 늘어난 지금이 오히려 활주로 2개 기반을 확보할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신속한 착공과 신속한 개항을 촉구합니다. 다만 정부가 안전성을 고려해서 공기 연장을 발표한 지금 우리는 무조건 84개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확장성을 갖춘 제대로 된 공항을 완성해야 한다는 더 큰 목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가 공사 품질 확보와 공기 단축,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도급 순위 완화와 분할 발주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도급 순위를 10대 4에서 20대 4로 완화하고 현행 컨소시엄 구성을 3개월에서 5개로 확대하여 턴키 일변도를 지향하고 분할 발주 방식을 적극 도입하라. 이러한 구조 조정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실제 기술, 건설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이며
공기 단축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역 중견 건설사와 지역 기술이 참여하여 공사 품질도 담보되고 신기술 도입 등의 여파로 공기 단축의 실질적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들은 다음 달 확정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의 총파업 여파로 서울과 인천 지역 상당수 학교에선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김밥과 빵 등 간편식이 제공됐는데요. 다만 대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돌봄에 큰 차질을 빚은 학교는 없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학교 급식실입니다. 급식 종사자 등이 포함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 여파로 오늘은 따뜻한 밥 대신 간편식 꾸러미가 제공됐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삼각김밥과 빵, 우유, 그리고 과일입니다. 빵보다는 김밥이나 이게 밥류가 애들한테는 그나마 기호도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평상시에 아이들이 먹던 기본 찬들이 있으니까. 이날 서울에선 173곳, 인천에선 165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네, 괜찮아요. 엄마가 아침을 많이 줘가지고 이 배가 불러가지고 조금밖에 안 먹어도 돼요. 돌봄 교실 현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만 대체 프로그램과 통합교실 운영 등으로 돌봄에 큰 차질을 빚은 학교는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혼란 속에서도 이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초등 돌봄 전담사는 교육청 채용 시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채용에 준하거든요. 근데 전문성을 인정을 하지도 않고 방학 중에는 전일 돌봄으로 인해서 저희 휴게 시간도 보장이 되지 않고 정말 업무의 강도가 너무나 높거든요. 급식 종사자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고강도 노동과 건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1인당 100에서 120명의 학생을 맞는 배치 기준은 일반 공공기관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지금 1인당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인원이 100명에서 120명 정도예요. 근데 보통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적게는 30명, 많게는 80에서 30명인데 저희는 그 이상이 되는 그 배치 기준 그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고강도 노동이기 때문에 결혼율이 엄청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곳곳에서 중요한 교육복지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처우에 머물러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학교 곳곳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복지 주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의 노동 가치는 아주 저임금 구조죠. 앞서 교육당국과 노조 간 협상은 8차례나 이어졌지만 모두 결렬됐습니다. 노조 측은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신학기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어느새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든 AI. 이제 예술에서도 원본과 복제,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데요. AI에 대한 예술적 질문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가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작은 부스에 들어가면 AI가 만들어낸 또 다른 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마치 나와 닮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형 화면 속에 등장한 가상의 밴드. 멤버들이 연주를 이어가는 동안 관람객들은 밴드의 리더가 되어 음악을 지휘하거나 직접 악기 연주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 프랑스 작가는 분해된 컴퓨터와 카메라 장비가 연결된 설치 작품을 선보입니다. 관객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AI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초상화가 나타납니다. This artwork, the Protomaton, it's like it's a machine to taking selfie with AI. This artwork, it's a part of my research since more than 10 years. So I realized the Protomaton in 2024.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열리고 있는 새 기획 전시 의문의 AI.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AI가 예술에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AI가 야기하는 어떤 윤리적 쟁점이라든가 창작과 창의성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범위, 주체성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감각이라든가 지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하늘에 펼쳐진 아름다운 불빛.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떨어지는 화학 무기의 폭발 장면과 불꽃놀이 영상을 결합한 화면입니다. 작가는 쇼츠와 릴스처럼 빠르게 소비되는 영상 뒤에 숨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 관객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필름메이커로서 그리고 시각예술가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의 출처를 계속 의심하는 것과 그리고 영상 매체의 윤리적 소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원본과 복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 속에서 예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 한국과 프랑스 등 4개국에서 9개 팀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해양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